제가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을 집으로 안 보내요. 그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잘 사는 거죠. 저희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문제성 피부는 JHP가 잘한다의 JHP 박진희입니다. 두피가 가렵거나 고민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찍나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거의 얘기를 안 했던 것들을 이제 오늘 풀어볼 건데요. 그 당시에 금성 제2고등중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부터 같이 있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바이올린을 켜든 아니면 뭐 예술 체조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는 그때 체형무용학과라고 여기로 기계체조 그 학과로 시험을 봤는데 저희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앞구르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거기가 그냥 콘크리트 바닥인데요.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근데 제가 그때 5살이었습니다. 겁이 없잖아요. 이렇게 비탈진 데서 앞구르기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 체육무용 가야 돼. 데리고 손잡고 가서 거기는 평평한 이렇게 마룻바닥이더라고요. 앞구르기 해봐라고 해서 앞구르기 한번 했어요. 그걸로 그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에 해마다 하는 설맞이 있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오면은 애들이 1시간 반짜리 설맞이를 합니다. 그 공연을 여러 번 참여를 했었어요. 반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보통 6월부터 애들 수업을 거의 끊고요. 11월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하는 애들의 공부 과정은 1년에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전공을 배우는 데 시간을 다 쓰는 거죠. 공연은 12월 30날 또는 12월 31일 날 합니다. 그때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이제 오는데 10월달, 11월달 때부터는 그 공연장에다가 거의 잠자리를 펴고 애들을 집으로 안 보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밥을 날라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북한에 보면 뭐 집단 체조라든가 지금 설맞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도, 홍역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약을 먹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강한 식초 있잖아요. 2배 식초. 2배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장이 녹을 만한 그런 식초를 반 숟가락씩 먹입니다. 그게 북한 당국이 봤을 때는 약을 없는데 이 수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신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맛있게 짭짭짭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학생들을 집에도 안 보내고 그 훈련하던 그 마룻바닥에다가 이불 쫙 깔고, 이불도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얇은 거 딱 깔고 애들이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것도 있고 여하튼 열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왔다 가면 애들한테 뭐 귤 한 상자, 뭐 과자 사탕 한 상자 이런 식으로 주긴 하는데 다행히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좀 잘 나가셔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올 때 꽃다발 조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꽃다발도 이렇게 드린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있다가 아버지가 야, 안 되겠다. 공부가 뒤처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딴 따라 그만두고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일반 초중고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외국어 학원 시험을 보고 그 외국어 학원으로 갑니다. 평양시에는 외국어 학원이 2개가 있는데요. 중앙외고, 시외고입니다. 시는 말 그대로 시잖아요. 평양시에 좀 외곽 쪽에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이다 보니까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대학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있습니다. 외국어 대학 옆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어요. 중앙 외국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능을 봅니다. 그 중에서 몇백 명을 추려가지고 한 학년에 입학을 시키는데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도 옵니다. 근데 저희 반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항일투사 자녀의 그러니까 손자, 뭐 할아버지가 리을설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유경수, 뭐 할머니가 황순이야 이런 식으로 김일성의 빨치산 자녀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해외 대사로 나갔던 대사들의 자녀들, 또 중앙당 자녀, 보위부. 지금 동창들 보면은 뭐 외교관 하는 친구도 있고요. 대외경제성 부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보면 제 외고 동창들이 집안의 배경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탄탄대로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이중영웅인데 박사칭호까지 같이 있어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관련된 그런 사족비, 그 다음에 동상,
또 남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개선문, 뭐 주체사상탑, 5월 1일 경기장 그 직업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거를 북한에서는 연공이라고 합니다. 연공대대 대대장 하셨고 이게 중앙당 선전선동부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을 알리는 그런 직속 산하 부대였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자기 자리에 맞추는 북한에 보게 되면 정일봉이라고 백두산에 그 화강석돌이 정일봉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부터 정자까지 그 돌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제 그 사적비들이 100톤 이렇게 넘어요. 그래서 아버지 공장의 차들 보면 바퀴 하나가 제 키보다 더 큽니다. 탱크, 그 뭐 화물차 같은 것들이 큰 중량물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많았고요. 화강석 산이 있어요. 가로세로 딱 재가지고 폭발을 합니다. 해가지고 돌을 딱 들어서 그러면 이제 김정일이가 남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거기 사적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싣고 가요. 가서 강원도에 가서 세워놓으면 이제 조각사들이 붙어서 거기다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지렛대 하나만 있으면 아파트도 들어서 통째로 어디까지 옮길 수 있다. 기술자인 거죠. 그런 일을 했는데 뭐 북한의 사적비, 김일성, 김정일 동상, 영생탑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그 벽에 아버지하고 김일성, 김정일이 같이 찍은 사진이 꽉 찼어요. 그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잘 사는 거죠. 저 아버지에 대한 영화도 있고요. 매년 북한의 건설절일 때마다 그 영화 똑같은 영화를 반복합니다. 거기 보면은 엄마가 없는 걸로 나와요. 오빠도 안 나오고 자식은 딸이 하나 있고 아코디언 선생님이 키워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가가 연출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 영화가 나올 때마다 화가 나서 일부러 저렇게 연출했다. 주변 사람들이 나는 개모냐고 물어보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맨날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공격하고 서운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사교육 같은 게 좀 존재해요? 있습니다. 예, 제가 저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했는데요. 한 10살쯤부터 사교육을 받은 것 같고 그 당시 10살 때는 돈으로 주고받곤 하진 않았고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다 보니까 대부분 물물거리였습니다. 뭔가 교육을 하면 갈 때 뭐 고기를 준다든가 술을 준다든가 근데 이게 남한 드라마라든가 남한 문화가 조금씩 북한에 들어오면서 이 사교육에 대한 것도 남한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돈으로 지불하는 그런 과정이 생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4살, 15살 때 피아노를 배울 때는 한 달에 20달러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고에서 종합대학 외문학부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특별하게 대학교 교수님한테 그때 받았는데 교수님한테는 제가 얼마 줬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전혀 밝히지는 않았지만 또 한 3, 40달러는 주지 않았을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뭐 교수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가서 했거든요. 피아노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했지만 지금은 사교육비가 좀 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한에도 사교육이 있고 돈으로 그거를 지불합니다. 학창 시절에 남한에 대한 이미지는 좀 어떠셨나요? 저는 그 학창 시절 남한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신비로웠고요. 못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SES의 뭐 드림즈 캄트루 그 다음에 홍경민인가요? 뭐 내게로 와 하는 거 했는데 그 SES 보면서 음악도 되게 뭐라고 할까 북한의 그 그런 식 음악이 아닌 좀 아기자기한 음악에서 뭐 드림즈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거 배우고 그거 막 플레이하고 스톱하고 또 하고 스톱하고 또 하고 저만 하나요? 제 옆집에 메고 다니는 친구가 또 있었어요. 걔는 중국어학과인데 걔까지 데려다가 야 같이 해. 같이 배우고 그 진성으로 노래하잖아요. 그게 너무 듣기 좋아서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봤던 남한은 신비로운 세상이었다. 되게 멋스럽고 좀 동경의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몰래 봐야 되잖아요. 같은 또래 친구분들도 조금 서로 그런 걸 좀 몰랐나요? 모르죠. 주변이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다 한 집안 하는 애들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남한 드라마를 본다든가 남한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그때는 CD가 없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외장하드에다가 통째로 그때는 컴퓨터가 있는 집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외고 다닐 때 저희 학급은 전체가 다 컴퓨터가 있었어요. 1000가구에 컴퓨터 있는 집이 10가구밖에 안 될 정도로 컴퓨터가 굉장히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외장하드를 뜯어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옮기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에 체육 시간은 아니고 이게 몸 풀러 나가는 거죠. 특히 외고는 좀 그런 쪽이 좀 더 강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외고는 그러니까 체육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학과목이 굉장히 적어요. 어느 날 이게 보이온이랑 합쳐가지고 선생님들이 불시에 들어와서 가방을 다 수색한 거예요. 인권 침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권 침해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때 안 걸렸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서 떠간 그 외장하드를 며칠째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그게 걸린 거예요. 들어왔는데 저부터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얼굴이 까매졌어요 애가. 왜? 그랬더니 내 외장하드 없어졌어. 어떻게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냐? 뭔가 두진 것 같아. 보니까 어수선해요. 그 보고 그대로 놓고 갔던 것도 아니고 탁 하면 불시 검열한 거 그 티를 내고 간 거예요. 그 친구 그때 돈 많이 벌였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쫓겨나지는 않고 내용이 그 예능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사라든가 드라마가 있었으면 문제가 커졌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 즐겨보셨던 드라마라든지 뭐 그때는 말고 대학교 때 가서는 뭐 최주씨 나오는 기공자 좀 10번도 본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뭔가 막 꾸미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가울동화, 모래시계, 그 다음에 경찰 특공대 더 많은데 일단 기억나는 게 이 정도인데 보면 볼수록 느낀 게 제가 아는 남한이랑은 다른 세상이었구나. 왜? 남한에는 아직도 북한이 도와주고 길거리에 거지가 많고 애들이 먹을 거 없는지 밖에 이렇게 땅통 같은 거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발로 차면서 그 안에 먹을 거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는 합니다. 근데 선전용인 것도 있고 뭔가 드라마니까 각색된 것도 있을 거다. 근데 야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좀 멋있지 않냐? 그리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건 배워야 되지 않나? 친구들하고 간혹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들하고. 근데 그 얘기를 끝나긴 하는데 여하튼 제가 대학교 가면서 보기 시작한 남한은 경제강국에서 세계 7위, 8위 된다고 하더니 저 정도 살면은 저런 나라가 되는구나. 저 세상 한번 가보고 싶다. 아니면 북한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일성종합대학 가서는 이제 경제학부, 재정금융학과를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를 세뇌하기를 야, 너는 북한의 내각상이야. 내각을 책임진 여기로 말하면 총리겠죠. 너는 내각상감이야. 앞으로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그런데 꼭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잘 배워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 드라마나 남한 영상물을 접하면서 북한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만들겠다고 발언을 하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대학교 못 다닐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에피소드가 많아요. 북한은요, 뭐 가택 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뭐 인민반장이 집수색 할 수도 있고요. 별 건덕지를 다 대가지고 집수색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당당 두드리고 하는데 이제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행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녹화기라고 해요. 그때는 그 테이프를 넣고 빼고 하는 그 녹화기를 다 빼가지고 이 물장에 다 집어넣으면 끝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성행하니까 북한 당국이 집에 있는 녹화기를 다 등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녹화기가 3대가 있어요. 한 대는 등록된 거, 2대는 등록이 안 된 건데 우리 아버지는 등록대는 1대밖에 몰라요. 집에 2대가 더 있다는 거 몰라요. 직접 사신 거예요? 다 직접 사는 거죠. 네. 아버지가 용돈 주고 하면은 오빠랑 저랑 모아가지고 사고. 예. 우리 오빠는 대부분 그런 거 홍콩 드라마 있잖아요. 뭐 제키찬, 007 이런 거 보는데 저는 오빠하고도 같이 안 봤어요. 좀 오빠도 아빠과라서 무서웠어요. 뭐 혼자만 혁명투쟁 다 하는지. 오빠가 그거 보면 난리 나고 친구들 다 쫓아내고. 그래서 대부분 저는 저희 집에서 못 봤거든요. 녹화기를 들고
친구 집에 가서 좀 여유가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보고 그런 식으로 봤는데 그 등록된 녹화기로 안 보고 다른 걸로 보다가 이민반정이 오면 그걸 또 통째로 뽑아서 집어넣고 이랬거든요. 검열하는 이제 그 수준도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밖에서 딱 보고 불빛이 나오는 집들, 밤인데 10시인데 불빛 나오거나, 그러니까 중앙TV가 10시면 끝납니다, 북한은. 그 이유는 TV 안 해요. 그런데도 밖에서 계속 불빛 나온다? 다 적어가지고 올라와서 그런 집들을 일부러 두드려요. 이렇게 모포 같은 거, 큰 걸로 창문을 꼼꼼하게 막아요. 한 번만 막으면 거기는 또 안막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 막으면 또 희미하게 불빛 나가요. 그 다음에는 이불로 또 그거를 덮어요. 그래서 창문을 꽉 막고 안 보인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 집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옮겨가셔가지고 검열 오는 사람보다는 아버지가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는 날에 되면 계속 전화해요. 아버지 언제 오냐고. 우리 아버지도 이상했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전화 많이 안 오다가 들어오는 날이라고 하면은 엄마가 뭐 요리한다고 이제 온갖 좋은 말로 아버지를 구슬리면서 오는 시간 체크하고 그날은 아주 통금이고 못 봅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또 불시검열도 하겠대 해요. 아버지가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말씨라든가 옷이라든가 아버지가 몇 시까지 온다고 그래고 그 시간보다 2시간이나 1시간 먼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와당탕탕 우당탕탕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그냥 혼을 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무서웠는데요. 자기가 지켜놓은 집안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요 세워놓고 종아리를 쳤어요. 가죽역띠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음 날에 시험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학교는 전기가 좀 와요. 집에 오면은 정전이 되니까 이 히어링을 못 듣지 않습니까? 캐칭을. 저는 이 캐칭 쪽이 제일 약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아버지가 밤 10시면 통금 시간을 정해놔요. 지하철을 타려고 딱 보니까 정전이 돼가지고 2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니까 12시인가 1시인가 됐어요. 이제 다음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안 자고 딱 기다립니다. 왜 지금 왔냐도 없어요. 여기 서 바지 걷어 올려. 왜 늦었는지 이런 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해놓으면 통금 시간에 뭔 일이 있어도 들어와라. 다리 딱 걷어 올리면 그 다음부터 뭐 30분이고 1시간을 종아리를 치셔요. 아주 새파랗게 될 때까지. 딸이고 아들이고 아버지는 그게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눈을 뚝뚝 흘리는데 저희 오빠는 한 대만 딱 때리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온갖 섹션을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서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억울할수록 더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공부하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내일 파래지면 학교 교복이 침하지 않습니까? 제 학교 어떻게 가냐고 창피해서 어떻게 가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왜 늦게 왔냐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열받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여러 번 물어보면 그 사정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씻고 자 라고 해요. 자다 보면 뭐가 이상해. 계란으로요. 아빠가 밤새껏 그 다리를 계란으로 이렇게 때려놓고 부모 마음은 아프기는 하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의 체계를 못 세운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는 안 맞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 번 맞았습니다. 지하철, 2층 버스, 전기 버스 아마 정말 폭탄이 터졌을 때 삐록삐록 이러니 이제 완전히 이제 끌려가거나 못 가는구나.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한국 가자.